왜 하필이면 내가 선택한 사람마다 혹은 내가 맺는 관계마다 매번 똑같이 깨질까요? 이는 단순한 운의 문제나 상대방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관계 패턴에는 분명한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애착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경험과 인식을 통해 충분히 재구성될 수 있는 상태임을 알 때 비로소 그 고리의 단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연애사를 지배하는 숨겨진 로직을 해부합니다. 많은 사람이 안정애착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성격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적 연구와 임상 사례들은 애착 스타일이 고정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경험과 의식을 통해 충분히 재구성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심리적 유연성의 증거이며 과거의 관계 트라우마나 불안정한 성장 환경이 있더라도 현재의 인식 전환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애 기술이나 상대방의 성격 탓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안정애착의 핵심은 의존과 독립의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애 초반에는 독립적인 듯 보이다가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반응에 자신의 자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즉시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흔히 서로 사랑이 깊어져야 관계가 안정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임상 관찰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사소한 반응에도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안정애착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함정은 확인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며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을 점점 더 도망치게 만들고 확인하려는 당사자는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감을 찾는 훈련입니다. 오늘 퇴근 후 상대방의 문자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감을 기록해보세요. 이때 상대방이 왜 답장을 안 할까? 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줄이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연습을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소홀함에 대한 반응이 이전보다 훨씬 완화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정애착을 감정이 없는 차가움이나 무조건적인 양보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정애착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의 조절 능력입니다. 분노나 슬픔이 느껴질 때 이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롭지만 내부에는 쌓인 독소가 서서히 관계를 부식시킵니다. 감정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이 폭발할 때 관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크므로 사소한 갈등도 큰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가 아닌 감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는 신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흔히 갈등은 관계의 적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건강하고 오래 지속된 관계들을 분석하면
갈등은 관계하는 필수적인 과정임이 드러납니다. 갈등은 서로의 차이와 경계를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갈등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갈등을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로 만듭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나 전달법이 핵심입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너는 왜? 대신 나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내 말투가 차가워서 나는 불안해라고 표현하면 상대의 방어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투 변화가 아니라 상대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 변화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관계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습관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대화 중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먼저 나는 해서 기분이 좋아라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말해보세요. 이때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세요. 이 방법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줄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연습을 통해 갈등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애착을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애를 통해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즐겁고 충만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애에서도 더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택적인 존재로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늘리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꺼두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SNS 확인이나 연락 기다림 대신 독서나 산책 등 자신을 채우는 활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은 내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결과 관계에서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균형을 잡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안정성은 상대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서 찾아옵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나의 반응 방식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이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관계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안정애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나 불안정한 환경이 있더라도 현재의 인식 전환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심리적 유연성의 증거이며 당신의 연애사가 더 이상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성장과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왜 같은 사람과 실패하는지 그 숨겨진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은 운명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연애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통찰을 위한 작은 응원입니다.